친구들과 약속 잡으면 PC방 가는 게 최고의 낙이었던 중고등학생 시절. 하지만 어느샌가부터 자연스레 PC방을 찾지 않게 됐는데요.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일까요? 올 영상에선 그 원인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팽이 리팽입니다. 오늘은 그토록 많던 PC방이 왜 사라졌는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중 PC방 추억이 없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친구들이랑 모여 새벽까지 눈 빨개질 때까지 게임하고 컵라면 후루룩 먹으면서 한 판 더 라고 했던 그 시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PC방 간 게 언젠가요? 사실 저만 해도 정말 오래됐는데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PC방 가기엔 몸이 너무 힘들고 그나마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가긴 하는데 그것도 끽해야 2-3시간 정도가 다더라고요. 게다가 결혼하고 나선 친구들 만나는 것도 1년에 2-3번 정도가 다인데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PC방이 가장 호황기였던 2009년 전체 PC방 수는 21,547곳이었는데요. 지난해 기준 7,484개로 15년 만에 무려 지난해 기준 7,484개로 66%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루 약 2-3개씩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폐업률이 어마어마하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PC방이 빠르게 사라지는 걸까요? 올 영상에선 그 원인을 4가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인, 바로 인구 감소와 세대 교체인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집계를 시작한 198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92년으로 그해 73만 678명이 태어났는데요. 근데 이 지표가 점점 꺾이기 시작하더니 2020년부터는 20만 명대, 지난해 그나마 조금 반등해서 23만 8,317명이 됐어요. 30년 전에 비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특히 PC방 주 이용자는 아무래도 청소년들이잖아요. PC방이 가장 호황이었던 2009년 9세에서 24세 청소년 인구는 1,042만 명이었는데요. 지난해 기준 782만 명으로 15년 만에 청소년 인구가 260만 명이나 줄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때 PC방 전성기를 끌었던 80년대 후반 90년대생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이미 3040 세대가 돼서 결혼하고 육아하고 집안일하고 또 출근하고 야근하고 하느라 PC방 갈 시간이 없는 분들이 돼버렸는데요. 그럼 과연 지금 청소년들은 PC방을 갈까요? 여기서 PC방이 사라지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사실 요즘 청소년들은 PC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을 더 즐깁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레 스마트폰을 접한 이른바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게임 역시 PC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을 더 즐긴다고 해요. 이건 3040 세대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게임 이용자 중 모바일 게임 이용자는 91.7%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면 PC게임 이용자는 53.8%로 크게 뒤졌는데요. 게다가 게임 이용률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2022년만 하더라도 게임 이용률이 74.4%였는데 2년 만에 59.9%로 15% 가까이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게임을 대체할 콘텐츠, 가령 직접 게임을 하기보다 게임 방송을 시청하는 류에 이탈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게임 방송 틀어놓고 남이 하는 걸 보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한편 게임의 하락세는 대작의 부재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게임마카의 따끈따끈한 9월 초 인기 게임 순위를 한번 볼까요? 무려 2009년 출시된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아직도 1위입니다. 그 뒤를 이어 FC 온라인, 발로란트, 배틀그라운드, 메이플 스토리가 따르고 있는데 가장 최신 게임이 5년 전 출시한 발로란트고요. 대작이 쏟아지고 있는 모바일 게임 시장과 비교하면 뭔가 초라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더 이상 PC방을 가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것 같아요. 다음 PC방이 사라지는 세 번째 원인은 아무래도 경영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사실 PC방 요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1,000원 수준으로 거의 독결이죠. 사실상 박리담의 전략으로 많은 소비자를 유치하는 전략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전기요금, 컴퓨터 부품, 인테리어 비용 등등 PC방을 운영하기 위한 투자 비용은 대폭 올랐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채굴 붐이 불면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폭등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투자 비용도 덩달아 크게 올랐는데요. 이러니 영세한 PC방은 선뜻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고 소비자 입장에선 사양 낮은 PC방을 갈 유인이 없고 손님이 줄어드니 수익도 더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든 위기를 타개하고자 음식을 판매하는 PC토랑으로 변신한 곳들도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결정타를 맞으면서 대부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PC방을 가지 못하게 되면서 이 시기에 많은 게이머들이 고사양 조립 PC를 맞추고 집에서 게임을 즐기는 시대가 왔는데요. 이게 바로 PC방이 사라지게 된 네 번째 원인이라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옛날 PC방 중엔
예전엔 화장실도 더럽고 뭔가 쾌쾌하고 시끄러워서 조금 불쾌했던 것들도 많았잖아요. 반면 집은 내 개인 공간인데다가 에어컨도 틀어놓고 좋아하는 간식 저렴하게 먹고 디스코드로 친구들과 마음껏 대화하며 게임할 수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완벽한 개인 PC방인 셈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굳이 PC 조립을 맞추지 않아도 이동성 좋은 태블릿, 노트북으로 PC 게임, 모바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대잖아요. 개인이 직접 자신만의 게임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건데 이럴 때 나에게 딱 맞는 게임 기기를 장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기기를 선택하느냐는 건데요. 모바일, 태블릿, 게이밍 노트북 등 요즘 게임 플레이할 수 있는 기기들이 정말 많고 모델도 다양하잖아요. 다만 우리 주머니 사정이 한정된 만큼 가성비가 좋은 게임 기기를 찾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그런 점에서 가성비 좋은 게임용 태블릿, 노트북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각 제품별 정보 또 실제 사용자 후기를 꼼꼼하게 공부해 추천드리는 거니까 어떤 기기 사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이 제품들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품은 게이밍 태블릿 레노버 리전 Y700 4세대인데요. 이 제품은 오직 모바일 게임만 한다, 그런데 스마트폰 화면은 너무 작아 답답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격은 55만원대로 게이밍 태블릿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데요. 성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선 이 태블릿엔 스냅드래곤 8 엘리트라는 최신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어 웬만한 스마트폰보다 작업 속도가 빠르고요. 실제 원신을 최고 옵션으로 돌려도 60프레임 이상 안정적으로 나오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도 90프레임 극한화질로 플레이가 가능해요. 또 액티브 쿨링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장시간 게임에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한편 무게도 340g 수준이라 한 손으로 들고 게임하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고요. 주사율도 165Hz라 FPS 게임이나 액션 게임에서 차이가 확실히 느껴져요. 또 게이밍 태블릿답게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측면에 터치 버튼이 있어서 L1, R1 버튼처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배터리 역시 7600mAh라 고강도 게임을 6시간에서 7시간 연속으로 해도 끄떡 없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는데요. 우선 화면 크기가 8.8인치라 게임에는 최적이지만 유튜브나 넷플릭스 볼 때는 좀 작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또 게임에만 집중한 제품이기 때문에 카메라나 스피커 같은 부가 기능들이 평범한 수준이에요. 중국 내수용이라 방그라 작업도 별도로 해야 하고요. 하지만 이런 단점들을 고려해도 55만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가성비인 건 맞는데요. 결론적으로 출퇴근길에 게임하고 싶은 직장인, 침대에서 편하게 게임하고 싶은 분들에게 최고의 기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PC방에서 느꼈던 몰입감을 언제 어디서든 느끼고 싶다면 레노버 리전 Y700 4세대를 강추드려요. 다만 이 태블릿을 보고 화면이 좀 작은 것 같다거나 게임 외에 넷플릭스도 보고 가끔 필기나 그림도 그리고 싶다면 이땐 삼성전자 갤럭시 탭 S9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가격은 13만원대로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태블릿 하나로 모든 걸 다 하고 싶다면 이만큼 가성비 있는 제품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11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인데요. Y700보다 2.2인치 더 큰 화면에 화질까지 높아 원신 같은 게임을 해보면 차원이 다른 시각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어두운 던전에서 캐릭터의 스킬 이펙트가 터질 때 그 생생함은 정말 놀라운데요. 성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갤럭시를 위한 스냅드래곤 8 젠2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일반 스냅드래곤 8 젠2보다 약간 더 최적화된 버전이고요. 더 중요한 건 멀티태스킹이에요. 덱스 모드라는 기능이 있어 이걸 켜면 윈도우처럼 여러 앱을 동시에 띄울 수 있거든요. 즉 게임하면서 유튜브로 공략 영상 보고 카톡도 확인하고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갤럭시만의 독특한 장점이 있죠. 바로 S펜이 기본 제공된다는 건데요. 이 펜으로 게임 중에 전략을 메모한다든가 공략을 그림으로 그려 친구들과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게임 말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어요. 배터리도 8400mAh로 Y700보다 약간 더 큰데 화면이 크다 보니 실제 게임 시간은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 대신 40W 고속 충전이 돼서 빠르게 충전할 수가 있고요. 또 정말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바로 IP68 방수 방진이 돼요. 덕분에 욕실에서 게임을 하거나 비 오는 날 들고 다녀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걸림돌이고요. 무게도 498g으로 Y700보다 150g 정도 더 무거워서 장시간 한 손으로 들고 게임하기엔 조금 피곤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탭 S9은 게임 플레이 또 그 외 작업까지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는 분들이라면 더욱 추천드립니다. 퀵쉐어로 파일 공유도 쉽고 멀티 컨트롤로 폰을 마우스처럼 쓸 수 있거든요. 프리미엄 태블릿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만한 제품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은 게이밍 태블릿이 아니라 게이밍 노트북인데요. 바로 HP 오멘 16 게이밍 노트북이에요. 모델명은 아리아 같고
가격은 154만원대로 헉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가격에 이 정도 게이밍 노트북은 정말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가성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선 이 노트북은 PC방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게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그래픽카드가 RTX 4060이라 배틀그라운드, 발로란트 등 어떤 게임이라도 최고 옵션으로 돌릴 수가 있고요. 또 CPU도 인텔 i5 13500HX로 정말 강력해서 게임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이나 3D 렌더링까지 가능한 수준입니다. 램 역시 32기가나 들어가 있는데 게임 돌리면서 크롬탭 20개 열어놓고 디스코드 켜놓고 유튜브 틀어둬도 전혀 버벅이지 않는 정도고요. 주사율도 240Hz라 FPS 게임에서 적의 움직임을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한편 이 노트북은 화면도 16.1인치로 시원시원한데요. 노트북 치고는 상당히 큰 편이고 해상도 역시 QHD라 생동감 있게 게이밍을 즐길 수가 있고요. 발열 관리도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장시간 게임에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우선 무게 무려 2.4kg나 나가거든요. 매일 들고 다니기엔 많이 부담스러운 무게고요. 실제 사용자들도 성능은 만족스럽지만 게임 때문에 거의 집에 두고 쓴다 라는 후기가 정말 많습니다. 또 게임할 땐 배터리가 2시간도 못 버텨서 사실상 전원을 연결해서 써야 하는 제품이고요. 고사양 게임 돌릴 땐 팬 소음이 꽤 커서 조용한 환경에선 조금 신경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성비 면에서는 정말 압도적인데요. 비슷한 성능의 다른 브랜드 제품들은 보통 180에서 200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HP 오멘 16 게이밍 노트북은 PC방 갈 시간이 없지만 PC방급 성능은 원하는 직장인, 고사양 게임을 타임없이 즐기고 싶은 게이머, 영상 편집이나 3D 작업도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내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며 게임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면 이 제품이 딱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품인데요. 바로 ASUS 2025 터프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모델명은 아리아 같고 가격은 174만원대로 앞선 제품보다 20만원가량 더 비싼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게가 1.46kg로 거의 1kg 가까이 더 가벼워졌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일반 비즈니스 노트북 수준의 무게인데요. 하지만 성능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선 그래픽카드로 RTX 5060이 들어가 있고요. 이 정도면 사이버펑크를 QHD 해상도 높은 옵션으로 돌려도 70에서 80프레임이 나오는 수준이에요. CPU도 라이젠 7 260으로 인텔 i7급 성능이고요. 램도 32기가로 넉넉하고 SSD로 512기가로 충분해요. 무엇보다 이 제품의 놀라운 점은 바로 터프 인증에 있는데요. 이게 뭐냐? 미군 군사 규격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1.2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정상 작동할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의미고요. 덕분에 그냥 책가방에 넣고 다녀도 고장 없이 튼튼하게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제품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접 구매해서 설치해야 하고요. 또 아무래도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화면도 14인치로 오면보단 작아서 큰 화면을 원하는 분들은 앞선 제품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ASUS 2025 터프 게이밍 노트북은 이동이 많은데 가끔 고사양 게임도 하고 싶은 대학생, 또 노트북 하나로 업무와 게임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은 직장인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노트북 하나라면 PC방에서 느꼈던 그 고사양 게임의 쾌감을 이제 어디서든 백팩에서 꺼내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PC방 사라지는 4가지 원인, 또 그 대안이 될 4가지 게임기기를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먼저 게이밍 태블릿 레노버 리전 Y700 4세대 55만원임에도 340g 초경량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165Hz 주셀로 가성비 최고라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갤럭시 탭 S9으로 게임은 게임대로, 또 영상 시청은 영상 시청대로 다양하게 태블릿을 즐기고 싶다면 완벽한 올라운더 제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게이밍 노트북이었는데요. HP 오멘 16 게이밍 노트북으로 가격은 154만원대, RTX 4060에 32기가 램을 탑재한 진짜 게이밍 노트북이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은 ASUS 2025 터프 게이밍 노트북으로 가격은 174만원대, 1.46kg의 가벼운 무게에 RTX 5060을 탑재해 휴대성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말씀드렸어요. 참고로 오늘 소개한 모든 제품의 최저가 링크, 또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 쇼핑 탭과 댓글 상단에 정리해뒀고요. 만약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오늘 추천드린 제품 외에 내 상황에 맞는 제품을 별도로 추천받고 싶다면 본인의 상황, 사용 목적 등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꼼꼼히 읽고 답변 달아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게임 라이프 업그레이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리뷰한 펭귄 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